자, 높임 시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높임 표현과 시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높임이 일단은 높임 표현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는 건 주체, 문장의 주어를 높이냐, 그죠? 그 다음에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냐, 아니면 상대, 듣는 이를 높이냐. 요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돼서 얘기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세 문법을 배우시는 분들, 배웠던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문법이랑 같이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이 실현성을 중세 국어와도 비교해서 조금 공부를 해 주어야 해요. 2학기에 이거를 보는 분들,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장의 주체 높임이라는 문장의 주체죠. 문장의 오토나세요. 미안해요. 문장에 이응받 좀 써주세요. 주체를 높이는 법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체는 대부분 주어가 가리킨 대상이다. 뭐 이건 쉽죠. 그러니까 주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요게 별표입니다. 요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체 높임의 문법 요소는 가장 일반적으로 주격조사 깨서를 씁니다. 자, 그냥 깨서라고 외우시지 마시고요. 주격조사 깨서라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름 붙여서. 그 다음에 특수 용언이 있어요. 주체 높임에만 사용되는 특수적인 용언, 동사, 형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잡수시다, 드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드시다죠. 여기 더 났네요. 그래서 드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들이 있죠. 잡수시다의 시, 드시다의 시, 주무시다의 시, 계시다의 시, 편찮으시다의 의시, 그죠? 돌아가시다의 시.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 특수 용언에 사용되는 특수 용언에 있는 의시죠. 시 내지는 의시. 얘네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알겠죠? 선어말 어미 의시라고 하시면 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잡수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굳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잡수시다의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라 그냥 잡수시다라는 하나의 특정한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말 자체가 주체 높임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시가 있다고 해서 얘를 선어말 어미 시라고 넣으시면 안 돼. 그게 포인트예요. 그지? 자, 그러면 3번에 선어말 어미 시. 선어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렇게 쓸게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정확하게 매긴 몸까지 해서 의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3번에 쓰시면 되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의시라고 해야 되냐? 선어말 어미는 원래 있는 용언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신다. 엄마가 청소를 하셔요. 하신다가 있죠? 하신다에서 시를 뺍시다. 하신다에서 시를 빼면 뭐가 돼요? 한다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원래의 말로 돌아와야 돼. 뺐을 때. 그래야 얘를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의 시를.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주무시다 할 때 시를 제외하면 주무다라는 말이 없어요. 개다라는 말이 없어요. 편찮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높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일상적으로 편찮다 말거나 편찬의시다를 그냥 아예 굳어진 동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시다에 시를 지면 돌아가다. 돌아가다가 돌아가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높임의 의미를 이미 잃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아가시다에 시를 삐니까 돌아가다가 있어. 원래 돌아가다란 말이 있는데요가 아니란 얘기예요. 높임의 의미를 이미 잃었는 걸.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돌아갔다라는 건 돌아서 갔다의 의미지. 이게 그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높이는 표현이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 특수용언의 시는
특수용어는 시는 선어만 어미 시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 자체가 그냥 굳어진 용언이다. 주체 높임이 사용되는 용언이다. 그럼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의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 용언에 시가 들어있는 용언에 시를 뺐을 때 원래의 용언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의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특수용언으로 적어놓은 애들만 주로 나와요. 얘네들 기억해 놓으시고 뭐만 주의하면 돼. 아, 여기에 사용된 시는 선어만 어미 시가 아니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길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마지막 높임의 접미사 님입니다. 근데 이 높임의 접미사 선생님 할 때 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지? 할 때 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님이라는 건요. 이 높임의 접미사 이 님이라는 거는 다른 학교 이제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넣은 건데 주체, 객체, 상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문법적 요소예요. 주체, 객체, 상대에 모두 적용이 되는 문법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그럼 선생님께서가 주어잖아. 그때의 님은 주체 높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 할머님을이에요.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객체 높임의 문법 요소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야? 듣는 이지. 이때의 님은 상대 높임의 문법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님을 주어에 붙일 거냐, 목적어나 부사어에 붙일 거냐, 아니면 듣는 이에 붙일 거냐에 따라서 문법의 요소가 주체 높임의 문법 요소냐, 객체 높임의 문법 요소냐, 상대 높임의 문법 요소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선생님 뭐를 꼭 기억해야 될까요?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주체 높이면 주어를 높이는 거야. 주체 높임, 문법 요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주체 높임에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어렵게 다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접 높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높임은 뭐냐? 일반적인 주체 높임, 즉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직접적 주어, 사람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간접 높임은 뭐냐? 그 사람의 소유물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것을, 그 사람의 소유물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자, 사람을 높인 게 아니죠. 결국 소유물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인다, 직접 높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한 어떤 신체 부위라든지 소유물, 생각 이런 것들에 높여서 주로 선어말 어미 의시로 실현이 됩니다. 특수 용언 붙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 의시를 결합해서 쓴다. 자, 대표적인 게 넉넉하시다예요. 자, 넉넉하시다의 주체 높임의 문법 요소 뭐가 보여요? 시가 보이죠. 넉넉하다로 바꾸면 그죠? 원래 있는 의미로 돌아가죠. 선어말 어미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넉넉한 거의 직접적인 주어는 뭐예요? 살림이란 말이에요. 직접 주어. 그지? 근데 이 살림이 결국은 누구 거야? 작은 아빠 거야. 그지? 얘는 뭐예요? 간접 대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작은 아버지의 살림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아버지까지 높이는 거야. 이게 무슨 높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간접 높임의 사례라는 거죠. 그지? 직접적으로 높인 건 살림이지만 결국 이 살림을 왜 높였니? 작은 아버지 거라서 높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자, 그래서 중세라 비교하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면서 같이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객체 높임으로 왔습니다. 객체라는 거는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건데 문법 요소에서는 목적어 내지는 부사어를 높여요. 자, 그럼 궁금해진단 말이죠. 뭐가? 무엇이 목적어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요. 그치? 부사어 선생님 뭐가 부사어예요? 뭐뭐에게나. 그치? 여기서는 주로 깨를 붙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달고 있는 애들이 목적어나 부사어다. 그죠? 객체 높임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깨입니다. 자, 깨서와 깨를 혼동하시면 문제 하나 틀리는 거예요. 깨서는 주격 조사 깨서고, 뭐뭐 깨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수 용언이요. 얘는 거의 달고 나와요. 근데 4개밖에 없어. 이 4개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이 4개만 외우면 객체 높이면 아주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시다, 들이다, 배다, 여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